시사에 거진 제주, 오늘은 교계 현안을 다루는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동물권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와 정리해보고요. 또 개교 이래 첫 세례식을 마련한 미션스쿨 제주중앙고등학교 교목인 이순교 목사와 강찬영 학생 만나봅니다. 시사에 거진 제주, 토요일 시간은 교계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기후 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실천 가능한 노력들을 얘기해보는 지구 돌봄 프로젝트. 오늘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예전에 비해서 이 동물권에 대한 인식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후 변화나 이 환경 운동 영역에서도 이 동물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나요? 네, 많이 하죠. 예전보다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나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동물을 무슨 좀 기계 정도로 여기고 동물의 생명권을 잘 인정하지 않기도 했었는데요. 네.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영혼은 오직 인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은 기계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고요. 중세 시대 때 이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동물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사용되도록 창조됐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도 동물을 사물처럼 대하는 그런 관점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화장품도 사실 이 동물 실험을 거쳐서 개발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아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동물을 실험실에 있는 도구 정도로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사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역사란 이 무대가 인간만 있는 게 아닌데, 우리 교육받을 때 역사 배울 때 보면 학교에서 우리는 인간 중심의 역사만 배워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삶이 자연과 맺고 있는 관계는 우리가 배운 역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크고 작은 전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삶과 죽음에 대한 여러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생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역사를 보면 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빼앗고 또 동식물들의 대량 멸종을 야기하면서 진행됐다는 사실을 부인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면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0.01%에 불과한 인간이 모든 야생 포유동물의 83%를 이미 멸종하게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포유류는 가축이나 애완동물 몇 종류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사실 야생에서 보기 힘들죠. 네. 게다가 가축도 인간의 필요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인간이 유일하게 개체를 보존시킨 생명체는 가축뿐인데요. 이 가축들마저도 일정 기간 사육되다가 도축돼서 고기가 되는 짧은 이 생애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닭, 오리 같은 가금류는 모든 조류의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류의 30%만 야생이고 나머지 70%는 사람이 먹기 위해 키우는 조류고요. 또 돼지, 소, 양 같은 이 가축은 모든 포유류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야생동물들이 가득한 초원,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희귀한 경우고요. 포유동물 가운데서 이제 야생에서 서식하는 포유동물은 불과 이제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자, 이 가축들의 생애 주기가 짧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가축이 수명을 다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은 의학 발전 때문에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육류 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축의 사육이나 도축, 유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동물들의 권리는 거의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닭의 수명이 8년 정도인데 우리가 먹는 닭은 대부분 6, 7주 안에 다 도살이 되고요. 또 우리한테 우유를 제공해주는 이 소는 수명이 20년 정도 되는데 이 젖소 같은 경우에는 5년 내외로 도축이 되고,
돼지는 수명이 15년 정도 되는데 보통 생후 6개월 정도가 되면 도축이 됩니다. 이렇게 또 뿐만 아니라 사육이나 도축되는 그런 환경들을 보면 인간의 잔인성이 얼마나 심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보통 동물권이라고 하면 뭐 유기견, 유기묘, 뭐 동물 학대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자, 우리의 식문화로 인한 이 동물권 침해가 생각보다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래서 요즘에 동물복지 인증받은 육류나 계란 선택하는 사람도 또 늘고 있고, 채식을 결심하는 사람들도 네,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또 다른 예로 보면 동물원도 예전과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물원 가보면 좀 좁은 우리의 동물들을 다 가둬놓고 사람들이 좀 잘 보이게 전시해 놨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동물원의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동물원에 가도 동물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울타리를 좀 넓고 크게 만들거나 최대한 서식지랑 비슷하게 조성을 해서 동물들이 이 관객으로부터 좀 멀리 있거나 숨어 있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또 돌고래 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어서 한 10년 전쯤이죠. 서울시에서는 남방 돌고래를 제주 바다에 다시 돌려보내는 일도 있는데 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논의도 사실 꽤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다 기후변화 얘기해도 다 뭐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이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기후변화 얘기할 때 동식물들이나 미생물들 같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데요. 기후변화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접근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동식물들, 미생물들에 대해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발밑에 있는 땅은 생명이 없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걸어 다닐 때 보면. 네. 그런데 이 건강한 토양에 있는 500g 정도의 흙을 딱 파서 보면 그 안에는 전 세계 인구보다 많은 이 미생물들이 살고 있거든요. 또 우리 몸속에도 사실 엄청난 미생물들과 우리가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 속에도 땅에도 수많은 미생물들이 함께 살아있는 뭐 땅도 그래서 살아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것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인간은 이 땅과 함께 얽혀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기후변화 얘기할 때, 뭐 음. 환경 얘기할 때 인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또 우리의 생명과 함께 얽혀져 있는 이 다양한 동식물들, 미생물들 이야기도 함께 배려하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흙도 여러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흙에서 생명이 자라고 또 우리가 그 흙에서 자란 생명을 먹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땅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면 우리도 건강한 삶을 살게 되고 또 반대로 우리가 땅을 함부로 다루고 그 안에 곁들여 살고 있는 여러 생명들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근원인 흙, 다시 말해서 이 땅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도 또 생태적으로도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구돌봄 프로젝트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 토요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의 살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였습니다.